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전원돌파 에이프릴 제 625화 625네요. 자, 영화 서브스턴스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고 같은 건 없었죠? 우리도 네. 갑작스럽게 결정한 거라. 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댓글 소개를 해볼게요. 그 텀블버 펀딩도 거의 망한 것 같은 느낌인데 댓글도 별로 없다. 무슨 소리요? 우리 자체가 망한 건가? 그런 것 같다. 한국이 망했어. 자, 옵션 공자님 잘 듣고 있는데 남자분 한 분 같이 리뷰하는데 다른 분 얘기할 때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리뷰하시는 듯 혼자 하시지 왜 같이 하시나? 뭐 말하는 거지 이게? 이거 계시록 편이긴 한데 아, 근데 뭐 이때 내가 그러긴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근데 이런 게 나는 상호작용 아닌가? 너는 네 얘기하고 나는 내 얘기하고 너 얘기했고 난 내 얘기했고 다 듣고만 있으면 그럼 따로 방송하는 거지 그런 게. 그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뭐 얘기하는 거에 동조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내 얘기가 맞다고 주장해야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게 꼭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래요. 뭐 혼자 뿌듯해 하셨던 것 같아. 일침을 날렸구나 하고 하지만 그게 방송의 묘미다. 잘 듣고 계신다니 감사는 드립니다. 네. 자, 느그서장 링링동 살제 님이 467화 제6회 천하제일 퀴즈 대회편에 700키씨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풍쿠마님 약한 영웅 시즌 1 보았습니다. 의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왜 의외지? 내가 그렇게 설명을 잘했는데 예전에. 그걸 듣고도 절대 보고 싶은 마음이 왜 나도 안 보려고 없었잖아. 했다니까. 재밌다고 강조를 했잖아. 심지어 시즌 2도 다 봤는데 시즌 2는 좀 다르다며. 그냥 공태랑이던데요. 왜냐면 내가 그 시즌 1을 다 보고 나서 원작 웹툰을 좀 봤는데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고. 너무 평범한 일본 학원물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고 원작이 이제 그런 거면은 이 프리퀄로 만든 드라마 시즌 1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시즌 2를 보면서 들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시즌 2 얘기는 어제 뭐 봤었대 한번 얘기할게요. 네. 남궁레드님 188화 감성 축축 로맨스 첫 번째 편 너의 채장을 먹고 싶어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정 과장님 전설의 멘트가 여기였구나. 오늘도 열심히 살자.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런 거 했던 거 같다. 그죠? 아니 한 줄 평에 내가 뭔가 좀 찾아봤거든. 한 줄 평에 내가 그렇게 했더라고. 아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안 난다니까. 오늘도 열심히 살자. 아 진짜 오늘도 열심히 살자 이랬을 거예요. 부다라는 거야. 찐따냐고. 아무튼 그런 거 뭐 기억이 나네. 자, 따우자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카자르님 악연편인데 역시 제목부터 제목이 아이로 돼 있는데 따지지 말라고. 아니 어이를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목을 예시하신 건지. 오타인 것 같아요. 자, 역시 제목부터 피폐의 기운이 느껴졌는데 역시 그렇군요. 피폐물이었구만. 피폐물을 그런 걸 지칭하는 건 아니잖아. 좀 정확히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좀 봤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막 주인공이 막 한없이 하강하는 그런. 근데 그 피폐물이라는 건 보통 로맨스물에 적용하는 그런 하위 장르 아니야? 아, 그래요? 그게 장르화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웹소설 큐레이션 특히 이제 비엘이나 그런 쪽에 좀 많지. 아무튼 그렇고요. 자, 댓글 여기까지. 댓글이 없네요. 댓글 좀 많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오히려 댓글- 더 없어졌어. 댓글 할 정신이 어디서 지금 뉴스가 그렇게 많은데. 다들 또 팟캐스트를 탈주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방송이 이 종합 순위에서 팟빵에서 거의 50위, 60위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한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니 그냥 그 청취 수는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된 걸 보니 많이들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가셨던가 만드시는 분도 들으시는 분들도 뭐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유튜브 있잖아요. 있죠. 뭐 있기야 있지. 그렇고요. 네. 자, 후원 이체해주신 분들. 네. 자, 하달님 5,000원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장민준님이 10만 원을 이체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쾌척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돌쇠님이 10,000원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 과장이 그러는데 독서한가님이 사라지셨다고. 지금 한 2달 정도 지켜봤는데 안 보이셔. 뭔가 실망하셨거나 혹은 계좌이체 정보가 잘못됐거나.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그 둠스데이 프린세스 텀블버 펀딩이 끝났죠. 네. 이제 결제를 하는 상황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때 결제 탈락하시는 분도 한 두세 분. 아, 보통 2에서 3% 정도. 근데 이번 적으니까 뭐 뭐스 그럴 수도 한 있겠지. 분 정도 계시겠죠. 아, 그만해. 이 사람들. 어렵사리 펀딩 결정해 주셨는데 확인해서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네. 전드가 디자인한 다양한 굿즈도 네. 함께 이번 기회 아니면 못 사는 거잖아. 그렇지. 뭐 어디서 구해 이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예, 대중문화 해독서 독서록에 이제 전자책이 전서점사에 출간됐습니다. 네. 종이책으로 안 보고 전자책으로 보시는 분이면 지금 빨리 구매해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알라딘에서는 독서록을 포함한 A 플랫 시리즈 전 종에 대해서 이제 전자책 대여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참에 한번 저렴하게 잘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라딘에서 추가적인 할인 쿠폰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독서록 지금 알라딘에 보면은 그 리뷰 이벤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화 서브스턴스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개요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네. 자, 감독과 각본 코날리 파르자 2017년에 리벤지라는 장편으로 데뷔를 했고 드라마 샌드맨의 9편의 수집가들이란 편도 연출을 했더라고요. 여자 감독이고 네. 요 장편 데뷔가 굉장히 늦었어. 그래서 나이가 좀 있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리벤지가 또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재밌더라고. 그 얘기도 어제 못 봤을 때 할까? 뭐 그렇고요. 자, 주연은 데미 무어, 엘리자베스 스파클 역, 네. 그리고 마거릿 퀄리 네. 수 역으로 나오는 네. 뭐 같은 인물이지만 다른 인격을 가진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이 작품 되게 동화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상징이 굉장히 많고 함축적으로 이야기는 굉장히 직선적이면서 단순하게 구성을 했고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또 색감도 굉장히 과감하게 사용하고 구도라든지 특히 클로즈업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 무슨 네. 뮤직비디오 보는 줄 알았어요. 이거. 뭐 색감도 그 구성 자체를 봐서 막 스탠리 큐브릭을 오마주한 장면들 되게 많았고 뭐 그런 스타일이 도드라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국내에서 2024년 12월 11일 날 개봉을 했고 나름 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받았던 그런 영화고 5월 2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됐죠. 아예 뭐 전면에 걸려 있어서 알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을 했는데 주요한 상만 좀 보자면은 제77회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을 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됐죠. 82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데미 무어에게 여우 주연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갔고 어떤 연기를 했길래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는데 네. 아주 갈아 넣으셨더만. 아. 네. 약간 자기의 아이덴티티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맞아요. 예, 그 배우나 역할 자체에. 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필름 소사이어티에서 여우주연상 다 데미 무어예요. 31회 미국 배우조합상 여우주연상,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여우주연상. 그래서 사실 데미 무어가 상복이 그동안 없었다. 자기는 이런 거랑 굉장히 무관한 어떤 영화만 찍었다라고 자조하는 게 있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상을 못 받았는지. 그러니까 근데 요 영화 하나로 받을 수 있는 주연상은 다 받았다. 한 방에 해결했네. 네. 뭐 이때까지 쌓아온 어떤 관록과 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고 캐릭터도 사실은 그렇잖아. 정말로 그런 데미 무어의 캐릭터를 이입한 듯한 그런 엘리자베스 스파클 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거 좀 뉴스 보다 보니까 요 감독이 요 주연 배우 찾을 때 프랑스 배우들을 좀 많이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다들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랑스 감독이에요. 네. 프랑스. 근데 데미 무어는 애초에 생각 안 했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이 이런 거 할 리가 없다고. 근데 데미 무어가 오히려 하겠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미 전라 연기는 여러 번 했었고 그런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그치. 그래서 뭐 아니 그래도 되게 몸매가 좋아. 이미 60대시잖아. 여기서 이제 50대 정도로 그쵸. 나오는 것 같은데 충분히 합당하고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그 젊은 수 역할보다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아 그리고 솔직히 데미 무어가 그 수 역할의 그 배우 나이 때는 어마어마했잖아요, 진짜.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저는. 충분히가 아니라 뭐 이미 어떤 그 한 격을 초월한 듯한 그런 느낌이야. 그렇죠. 자 그리고 자 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분장상 왜 받았는지는 알겠죠.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저도 진짜 모르고 봤는데 이 후반부에 정말 끝까지 가잖아. 극단이다라고 도착한 지점에서 정말 한두 발 더 걸어 나가잖아요. 거기서 저 진짜 빵 터졌어요. 아 왜냐면은 왠지 그럴 것 같았던 게 이게 수식어가 영화 보디 호러물이라고 자꾸 나오니까 나오겠구나. 아, 그 그래, 생각이 나- 들더라고. 나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거든. 이 영화의 결이 네. 크리처는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 등짝에서 뭐 나온다 그게 무슨 보디 호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이 들더라고. 뽑을 때부터 약간 이상했거든요. 시작했구나. 아니 그런 건 있잖아. 그게 얘가 시상식에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 외모를 하고. 근데 왠지 이 감독의 악취미람을 꼭 보내서 무언가 저지를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왠지 조마조마했던 거지. 어. 그런데 정말로 끝까지 다 보여주더라. 그래서 너무 웃겼어. 재밌었죠. 뒤에가 진짜 웃겼어요. 저는. 저는 벅벅 긁으면서 봤어요. 이게 아, 언제까지 뿌릴 거야? 아우 진짜 그 생각이 들던데 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캐리 같은 영화를 조금 오마주한 듯한 느낌이 있었지. 자 그리고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각본상, 감독상을 수상을 했다. 당연히 여기서도 여우주연상은 데미 무어입니다. 감독이랑 배우가 잘 만났네. 네. 둘이 뭐 인생 영화를 만든 것 같아. 자 오프닝은 그 이 영화에 대한 암시가 두 가지가 보여지면서 시작이 돼요. 네. 일단 날계란에 이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이 담긴 이게 그 형광색의 어떤 약물이잖아. 네. 요걸 주사를 하니까 노른자가 하나가 더 뿅 나온다.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어. 뭐 유전자 조작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그 출비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때 보긴 했는데 어떻게 태어나는지는 안 보여줬잖아. 아, 그렇게 당연히 변신을 하거나 뭐 이런 그렇잖아. 아니 한 몸에서 그게 나온다는 생각 절대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한 암시였다. 자, 두 번째 암시 하나는 그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있죠? 네. 이제 거기 스타를 박아놓는 거. 이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이름이 박히는 걸 보여지다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럽혀지고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예, 부감으로 보여지는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끝날 때 요 장면으로 끝납니다. 또 그렇네요. 그 뭐 딱 또 맞아 떨어지는 그래, 거지. 햄버거 떨어졌을 때 케찹으로 막 빨간색으로 칠해졌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도 결국 또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숨이 쌍관이지. 아주 그런 거죠. 자, 엘리자베스 현재는 아침 무슨 뭐 모닝쇼라고 하는데 뭐 에어로빅 쇼의 그냥 진행자야. 근데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 그런 것도 되게 동화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냥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만든 것 뿐이잖아. 이해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열광하는 바보다 그거를 가정하고 가는 거잖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매스컴 자체가 사람들을 그냥 현혹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그 TV 제작자가 이름이 하비로 나오잖아. 아 하비 와인스타인이야?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을 내세우고 있고 진짜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아침에 에어로빅 쇼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방송사에 무슨 사원을 걸고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 아, 물론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시대가 현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약간 모호하게 만든 것도 있다고 뒤에 봐요. 보면 스마트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긴 한데 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좀 그냥 가상의 세계 같은 느낌이긴 해. 약간 그쵸,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징을 이제 두드러지게 하고 요게 이제 상징하는 바를 아주 쉽게 캐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자, 일단 그 진행을 하고 있던 엘리자베스가 그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자 화장실이 그래, 수리 공사 중. 중이어서 그때 여기서 그 제작자 하비가 자기를 가리켜서 너무 이제 늙어서 안 되겠다. 하차시켜야겠다. 무조건 어리고 젊고 섹시한 애로 30대 찾으라고. 미만으로 찾으라 그랬어. 그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지. 그리고 조금 있다 이제 레스토랑에서 둘이 대면을 해요, 합이랑. 애둘러서 이제 하차 통보를 받는 이런 장면. 근데 새우를 왜 이렇게 어, 허겁지겁 먹어? 아 너무 추접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추접스럽게 먹을 아니 수 그거를 있을까 또 싶을 클로즈업 정도로. 해가지고 더 좀 뭐라고 이상하게 좀 찍더라고. 그러니까 혐오감을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은 전작인 리벤지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 아, 그래요? 네. 입을 클로즈업하고 그 소리를 막 찐득하게 해가지고 들려주고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그렇죠.
그리고 막 거기서 이제 와인을 막 마셔서 나갔는데 거기 막 파리가 빠져 있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제작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제작자를 어떻게 뭐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잖아. 이 사람 마음에 들어야만 돼.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좀 이중적인 존재로 자리하게 만들죠. 자, 그리고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귀가하던 중에 그 자기의 모습이 실린 광고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철거되는 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교통사고가 나 차에 받치죠. 그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는 사고 장면 연출이지. 딴 데 보다가 그 옆에서 받치기 쉽지 않잖아. 그럼 사실 죽어. 근데 여기서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병원에서 뼈도 멜쩡하다고. 퇴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요 이후부터는 다 그냥 어떤 상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런 너무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재미가 없긴 하지. 근데 어쨌든 그런 장치를 하나 더 씌운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리고 하필 뭐 이날이 생일날이야. 뭐 거기 이제 기록에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더더욱 막 정신적으로 막 몰린 리즈가 막 울음을 터뜨리기. 근데 이때 이제 손에 왕점이 있는 남자 간호사가 되게 잘생겼더라고. 얘가 이제 코트에 몰래 그 USB를 넣어서 얘한테 코트 뭐 건네주고 뭐 이랬나? 그때 그러잖아요. 그 의사랑 확인하면서 사지가 정말 멀쩡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척추를 꾹꾹 누르면서 그러잖아요. 아주 안정적이라고. 네. 척추가 불안정하면은 그 골수를 뽑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좀 안 좋은 척수가 나오겠지. 아니면 그거 아닐까요? 이 사람이 그 시술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네. 상처가 없었으니까. 그래, 그걸 확인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귀가를 해서 이 USB를 발견을 하고 네. 틀어보니 네. 서브스턴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계란 그 화면 노른자 나오고.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그걸 본 다음에 이제 버려. 그런데 이제 밖에서 술 마시고 딱 돌아와서 그 자기의 모습을 형상한 스노우볼이 있어요. 네. 요거를 막 이렇게 보다가 깨트려 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USB를 발견하고 이 USB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전화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문 신청 받은 요 어떤 상담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되게 건조하게 받잖아, 늘. 얘가 그 수령처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어느 뭐 며칠 있으니까 카드키가 하나 배송이 와. 뭐 참 우연찮게도 503이더라고요. 아, 이거 뭐야? 짰네, 짰어. 그 생각이 들 텐데. 괜히 탄핵당할 것 같고 막 이러잖아. 수감당할 것 같고. 이거 거짓말일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요 카드키를 갖고 이제 모종의 장소를 가서 뭐 패키지를 수령을 합니다. 돈도 안 냈어. 아, 그러네. 아예 따로 입금했겠지. 그런 거야? 그거 거의 다 생략이 돼 있지. 그 체험 키트라고 했어.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살 때 더 지불을 했을까? 아무튼 이 패키지를 가져와서 집에서 뜯어보니 되게 여러 가지가 막 들어있지. 일단 활성제, 그리고 안정제 키트, 그리고 일주일치 영양분 팩이 있고 교체 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설명서가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막 주사도 꽂고 그래서 뭐 간호사 일도 했나 봐 얘. 아니 이게 누구한테 먹여야 되고 누구한테 놔야 되고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아냐고. 거기 매뉴얼 없었어?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알아서 하던데 다. 그 앞에 그걸 본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앞에 그래 나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도 그러니까 뭐 이미 봤을 수도 있겠지만 자세한 것은 생략한다는 아니 거 거기 이제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 영상에 나왔는데 생략이 됐고 다시 말하지만 이 영화는 상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징과 암시로 그래서 이루어져서 이거 보는 순간 아 이거 자세한 설명 생략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왜 이렇게 잘 알아? 나 이제 한 번 해본 사람이 아니 아닌데. 이거 어떻게 셀프로 주사를 놔 아픈데 그거를. 난 그게 진짜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아 그리고 혈관도 잘 찾아야 되잖아. 못해. 그 잘못하면 엄한 데 들어가 그러면 막 난리 나지. 서브스턴스 안 돼 그럼. 그러니까 그냥 뭔가 끝이야. 지병이 있지 않는 애 혼자서 자기한테 주사 놓기 쉽지 않은데 그럼. 뭐 나이가 좀 있잖아. 뭔 소리야? 연륜이요.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활성제를 투여를 하니까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걸 보여주면서 아주 이 영화의 첫 번째 기이한 장면인데 척추가 이제 뒤가 쪼개지면서 새 육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눈알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 네. 그 눈알에서 노른자처럼 이렇게 하다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러면서 뭐 어떻게 나온 거야? 질량적으로 가능한 이걸 하지만 다 상징이다. 대충 생략한다. 그래서 그 태어난 육체는 수죠. 나중에 이제 명명이 되긴 하지만 아이고 어떻게 다 알고서는 그 꼬매냐고 또 그거를. 거기 다 써있다니까 매뉴얼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너다. 아니 그런데 그럼 예쁘게 좀 꼬매주지. 그 대충 꼬매냐? 처음 하잖아. 처음이잖아. 근데 지 몸인데 어차피. 그러니까 좀 예쁘게 꼬맸어야지.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이 나오는데 한쪽이 활동하는 동안에 한쪽 몸은 혼수 상태.
그리고 이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주일치 영양분 팩을 꽂아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의외의 디테일이 있어. 그리고 이 복사본 같은 경우는 그 원본에서 척수액을 추출을 해서 요걸 안정제 삼아 자기한테 일주일간 매일 주사를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원본의 골수까지 빼먹는 거 아니야? 그래.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뭐 어떻게 하나의 또 상징으로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안 하니까 막 코피 흘리고 말 그대로 정말 안정제 역할을 하고 있어.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예외 없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외 없이 교체 키트를 사용해서 그 활동하는 주역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금기시 되는 거잖아. 그치. 금기가 언급이 되는 순간 뭐다? 서사에서는 무조건 깨지게 깬다. 되어 있다. 교체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원시적으로 하잖아요. 무슨 피만 왔다 갔다 하면 교체가 되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깨어난 수는 아까 말했듯이 엘리자베스의 그 쪼개진 등을 굉장히 두꺼운 실로 그냥 마구 꼬매더라고. 대충 꼬맸어 너무. 그래서 이것도 아포칼립스 시대도 아니고 대충 꼬매. 아무튼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수의 이제 첫날이 진행이 되는데 그 새 에어로빅 쇼 이제 진행자 뽑는 공고를 신문에서 보잖아. 처음엔 이걸 버렸잖아요. 신문에서 보고. 근데 이제 내가 나가야지 하고 그 오디션에 나가서 되게 심드렁하게 앉아 있는 심사위원 2명을 매혹시켜서 이제 합격을 하는 걸로 보이지. 쟤네 계속 그러죠. 외모 평가하고 있잖아. 아, 쟤는 코가 왜 저래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없어 뭐 이러고.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건 역시 뭐 약간의 복선인 것처럼 또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치. 재밌었어. 그게 이제 냉소이자 어떻게 보면 풍자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성공했다. 이 몸 가지고 이제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힘몰아치자 집으로 돌아와서 이거 오래 살아서 이런가 봐. 4월 동안 자기 화장실을 셀프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집 남자가 와가지고 저기요 시끄러워요. 아우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막 이러잖아요. 엄청 뭐라고 하잖아. 처음에는 그 원래 걔 사는 줄 알고. 근데 별로 나는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예쁜 연기를 잘하던데. 그러니까 예쁘게 되게 잘 찍었어. 근데 그 배우가 그렇게 미인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어. 왜? 치아가 벌어져 데미 있어. 무어가 너무 예쁘고 맞아 치아가 벌어진 것도 있어. 치아가 벌어졌나? 네. 앞니가 벌어져 있더라고. 나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와서 데미 무어보다 못한데. 그래서 이렇게 웃을 때마다 약간 모자를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젊음이 다가 아니야 네. 사람은. 아무튼 비밀방을 설치를 해서 네. 그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몸을 거기다 이제 숨기려고 한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일주일 후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가보니까 이상하게 하비가 막 환영을 해. 왜 그래? 넌 이제 잘렸어 이거잖아. 얘 내보내니까 알턴이 뭐 그런 기분이었나 아니 봐요. 원래 퇴직하면 그 상자에다 집 넣어가지고 가는 게 클리셰잖아. 그 주는 그렇긴 거지 한데. 뭐. 근데 그거를 보통 자기가 챙기지 이렇게 챙겨주진 않잖아. 빨리 꺼지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대빵이 선물도 주잖아요. 어. 고심해서 그 골랐다면서. 무슨 프랑스 요리책이었나? 나중에 보니까 나오지. 그랬죠. 여기서는 펴보지도 않잖아요. 자 그리고 엘리자베스 집에서 이렇게 항상 그 자기가 나오는 광고판을 바라보는 그런 구도잖아. 네. 그런 광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되게 동화적이긴 하지. 이게 이제 수로 대체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일주일이 있잖아. 수로 대체되기 전까지. 이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을 TV만 보면서 허송세월을 해. 그러니까 의욕을 잃었는지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이제 수의 두 번째 주가 찾아옵니다. 새 모닝쇼인 펌프 잇 업, 펌핏 업 요 촬영을 성황리에 이제 마쳤어. 아니 그렇게까지 클로즈업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방송쟁이들 뭐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욕하는 거지 뭐. 아침부터 막 엉덩이를 막 클로즈업.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야 그게 그 에어로빅 쇼가. 근데 이 영화에 엉덩이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아. 그러고 전작을 봤는데 거기서도 되게 많아요. 그냥 좋아하나 봐 감독이. 감독이 엉덩이를 좋아해. 심지어 뭔 그 소리야. 전작의 리벤지는 남자 엉덩이 엄청 나오거든. 그래서 엉덩이 매니아다. 엉덩이에 패티시가 있다. 나는 그 생각했어 진짜로. 엉덩이를 이렇게 유난히 많이 조명하는 게 뭐 몇이나 돼. 그리고 사실 데미모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든 게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엉덩이를 엄청 많이 잡더라고. 그 나이가 들면 당연히 중력이 있으니까 엉덩이가 처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수랑 비교해서. 그럼. 그거를 비교해서 자꾸 보여주려고 그런지 몰라도 계속 그 두 여배우의 엉덩이를 엄청나게 클로즈업 하더라고. 뭐 어차피 이게 젊음을 가지고 이제 교체한 거니까 좀
극대화 시켜야겠지 그런 그쵸, 식으로. 이제 저 탄력 있음 없음을 좀 두드러지게 그리고 묘사하기. 방송에서도 약간 천정적인 걸 원하니까 그런 식으로 클로즈업 하는 걸 이제 좀 강조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동화적이라고 느끼는 건 또 그런 주제 때문이기도 해. 어떤 미에 대한 또 찬미와 뭐 젊음에 대한 어떤 숭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거니까. 이제 그 동화들이 그런 게 많잖아. 그러다가 이제 망한다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애두르지 않고 어떤 잔혹 동화로 구성을 한 거지. 어떤 주제 면에서도 그렇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면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남자랑 이렇게 데려와서 하려는 순간에 이 타임 리밋이 닫혀온 거야. 코피가 막 나.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몸을 바꿔야 되잖아. 일주일이 지났잖아. 예외 없이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꼼수를 씁니다. 척수액을 1회 더 추출해서 주사를 해. 야 하루만 더 해보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개왕권 썼네. 아 개항권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거 개왕권은 이거 처음부터 2배, 3배 쓴 거야 지금. 아 그렇구나. 요때는 이제 한 2배밖에 안 된 것 같아. 이제 약간 무리. 요거 끝나면 이제 세 배, 네 리바운드가 배. 찾아오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사해서 뭐 해피타임을 보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음날 엘리자베스가 깨어났는데 오른손 검지가 거의 썩어 있는 듯 노화가 돼 있는 걸로 보이죠. 거의 류마티스 뭐 이런 거 생긴 느낌. 어. 그러니까 척수액을 뽑았으니까 뭔가가 더 안 좋아졌겠지 영양이 불균형. 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난 의학적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이건 하나의 약간- 암시로 봤어. 그냥 좀비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금기를 깬 거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암시로 봤어요. 상징으로. 자,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이제 너무 급한 마음에 아무리 씻어도 안 씻기잖아. 상담사한테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거야. 당신은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엘리자베스가 그랬거든요. 개가 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하루를 더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너는 어차피 같은 존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 어차피 같은 놈인데 같은 사람인데 왜 너랑 싸우냐. 그런 얘기죠. 그런 그래서 거죠. 네가 잘못한 거다 그런 거잖아. 근데 사실상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마도 기억을 공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따로 활동하면서 그 일주일간의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 이제 전혀 별개의 개체로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거의 그런 분열하기 전까지는 같은 기억을 그렇죠, 갖고 예. 있지만 분열한 순간부터 이제 서로 다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미키 17하고도 비슷한 주제를 또 가져가고 있기도 해요. 그럼 결국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그거잖아. 수랑 엘리자베스는 결코 한 인물이 아니다. 한 캐릭터가 아니다. 서로 적대적이다라는 게 굉장히 기이한 효과를 자아내는 거는 원래 한 인물이었지만 마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게 아니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잖아. 이제 그런 면에서 자아내는 효과도 굉장히 탁월했다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패키지를 일주일마다 수령을 하는 것 같아. 외출을 했어. 또 거기 가는데 이제 카페에서 한 노인을 만나는데 뭐 쉽게 말해서 이 노인이 그때 손에 왕점이 있었던 그 간호사였던 거야. 카드키도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리고 이 노인이 경고를 하지. 점점 더 너는 외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복사본이 널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그쪽도 이제 잡아먹히고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먹고 있나요? 했나 뭐 하여튼 그래.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말로 처음엔 들렸어. 근데 그렇지 않잖아. 정말로 고독하게 만들잖아. 아니, 나가서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점점 자기 집 안에 이제 틀어박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심지어 정말로 그 척수액을 계속 뽑아가면서 자기를 잡아먹고 있다라는 그런 효과를 여기서 사실상 거의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를 조금 후에 캐치를 해서 더 재밌다라는 거지. 저는 그냥 상징적인 말로 봤거든요. 처음에는. 마지막에 그렇게 괴물이 나올 거를 몰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점점 고립되는 게 나와. 얼마나 얘가 이제 외로움을 탔냐면은 초반에 이제 잠깐 그 우연히 스친 동창이 하나 있었어. 근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 딱 봐도. 그리고 걔도 좀 이상한 애인 게 막 전화번호를 써서 주는데 떨어뜨려서 흑탕물에 빠졌으면 새로 써주면 되잖아. 맞아. 그걸 그냥 그대로 줬는데 얘가 그래서 떨떠름하게 받아서 넣었잖아. 왜냐면 안 만날 거니까. 그쵸. 아니 그래도 나 같으면 그걸 아예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착해. 버리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아쉬운 거야. 그래서 얘한테 만남을 신청을 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되게 깜짝 놀라잖아. 말을 계속 안 하죠. 너무 놀래서 뭐 그런 거지. 그런 정도로 이제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외출하기 직전까지 막 이제 꾸밈새를 막 단장을 하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제일 처음에 꿈이었을 때 진짜 예뻤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예전 외모 나왔다.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화장 고치고 여기가 저는 데미 무어의 연기가 최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진짜.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약간 가슴 파인 옷을 딱 입었는데 아 내가 또 뭐
그놈 하나 만나러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또 스카프를 하고 네. 그러다가 립스틱 좀 센 거 바를까? 또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것도 지우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을 막 진짜 뭉개잖아. 화장을 막 뭉개고 결국 못 나갑니다. 계속 남자한테 전화가 오지만 그냥 못 나가게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불행해지는구나 하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사실상 진짜 아름다워 객관적으로. 근데 그 수랑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 꼴을 하고 밖에 못 나간다고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잖아. 네. 실제로 데미 무어가 제일 연기하기 힘들었던 장면이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되게 괴롭게 봤어. 네.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네. 그 괴로움이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너무 거기 연기에 진짜 몰입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연출도 되게 좋았던 게 그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야 시간이 약속 시간이 네, 맞아요. 막 1분 1분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계속 그거를 어떻게든 뭐 그렇지 정말 끝도 없는 거야. 우리 마감할 때 그런 거 있거든요. 마감 시간에 맞추려면 그냥 그 전에 하면 마음이 편한데 끝에 끝까지 고치려는 사람도 있잖아. 사실 결과가 더 좋지 않습니다. 다 해봐서 알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초조함이 정말 무심 묻어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치과하면서 이후 하는 일이 그냥 TV 보면서 폭식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폭식의 여파가 아주 재밌게도 자기 자신한테 닥치는 게 아니라 수한테 닥쳐요. 그러니까 수가 이제 그 모닝쇼 에어로빅 막 촬영을 하는데 여기서도 엉덩이가 클로즈업 막 하고 있는데 뭐가 뿅 하고 나오지 엉덩이에서 뿅 나다 들어가죠. 순식간에. 자기만 느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촬영을 중지를 시켰잖아. 근데 이제 스태프들이 막 이제 모여가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프레임 단위로 돌려보자. 왜냐면 위에서 내려와서 뭔가 이상한 게 찍혔다고. 그러니까 차마 그거를 얘는 못 보고 대기실로 가서 배꼽에서 닭다리를 추출하는. 엉덩이부터 배꼽까지 옮기잖아요. 뭔가를. 그 배꼽에 닭다리가 뿅 나와. 그래 너무 인체의 신비다. 물론 용어는 악몽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얘가 상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완전히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 자체는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얘가 집에서 계속 엘리자베스가 처먹고 막 이러는 거 자체가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를 느낀 것 같아. 자, 그래서 수도 상담사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는데 돌아오는 답은 똑같아요. 우린 뭐 당신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나마나한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또 이제 출근을 했지. 근데 가보니까 스튜디오를 막 해체를 하고 있어. 아, 나 잘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하비가 막 급하게 부른데 옷 갈아입고 갈게요 했는데도 그냥 빨리 오라고 하니까 벌써 안 좋잖아. 잘렸구나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방송국 연말 전야제 MC로 네가 발탁이 되었다. 백상예술대상 그 정도쯤 되나 보지. 그것보다 훨씬 큰가 봐. 뭐 여기 자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5천만 명이 본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마치 뭐 우리 뭐 연말에 방송국 시상식 할 때 전현무 없으면 방송 안 되는 것처럼 막 부른 거 있잖아. 어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때부터 수는 그 엘리자베스의 척수액을 이제 추가 추출해서 이제 룰을 대놓고 어기기 시작을 한다. 아예 그냥 쭉쭉 뽑아놓잖아요. 너도 원할 거야 이러면서 그렇지. 그러고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엘리자베스가 깨어났는데 평소보다 훨씬 늦게 깨어나게 된 거잖아. 보니까 이제 한쪽 팔하고 다리가 완전히 노화가 된 거야. 그 왼쪽 무릎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나 그 진짜 부러지는 줄 알고 진짜 걱정했잖아. 나는 그게 다리가 뽀사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뽀사지는 줄 알았어. 거의 관절염, 류마티스 뭐 이런 거죠. 백발이 완전히 돼버렸고 노화가 완전히 극심해.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아채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얘도 이제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야. 상담사한테 전화해봤자 어차피 너네는 하나고 균형을 유지해야 돼. 이 말밖에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하비한테 받았던 보니까 그게 요리책이었던 거지. 이걸로 그냥 요리 삼매경에 빠져. 근데 이거 하는 장면에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그 노인이 먹고 있냐는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욕이랑 해서 혹시 걔 수의 몸이라도 먹게 되는 건가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그런 걸 상상하는 듯한 효과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히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 네. 근데 내가 얘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체제를 찾은 느낌이 있었어. 네, 그래서 막 오리에 있는 그 내장을 막 진짜 쥐어 뜯어가지고 뺏는 장면. 막 굉장히 이런 게. 그것도 혐오스럽게 표현을 했죠. 네. 굉장히 지저분하고 얘가 막 얼굴에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집안도 엄청나게 어지럽히면서 요리를 하는 게 나오지. 네. 그러고 이제 그 요리를 하면서 동시에
수가 나오는 또 토크쇼를 시청을 하고 있는데 되게 가정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보고 있어요. 지까지 이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년이 뭐 이런 거죠. 왜냐면은 자기랑 선을 긋는 발언을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잖아 엘리자베스. 근데 엘리자베스의 쇼를 보면서 뭐 잘한다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니고 난 잘 모르고 우리 엄마가 좀 본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너무 다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이제 긁힌 건 이거야. 구식이다. 그 사람은 구식이다. 나랑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수 시점으로 이제 돌아오니까 엘리자베스가 집안을 그냥 완전 난장판으로 이제 만든 걸 보면서 이제 아연실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먹지. 갑자기 집안에 있는 그 용기라는 용기는 다 쓸어 모아요. 왜 그러나 했어. 설마 하는 느낌이었지. 여기다가 척색을 몽땅 뽑아서 담아낸다. 골수까지. 이제 너 엘리자베스로 돌아올 일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였죠. 그 용기가 무슨 그릇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 5, 60개는 막 돼 보이잖아.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뽑기 시작하니까 뭐? 저기다가 다 한다고? 아니 저렇게 척수액이 많다고? 정도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뽑아낸다는 거지. 마지막이니까 개헌권 100배 하고 끝내자. 그래서 교대 없이 이제 수로만 살아가기를 완전히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 자, 그리고 3개월이 흘렀어. 3개월이 흐르니까 안정제가 바닥이 났죠. 뽑으니까 무슨 썩은 물 같은 게 나와. 그리고 이제 척수액 재생을 위해서라도 이제 교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교대를 해야지 또 척수액이 이제 다시 나오나? 뭐 그것도 그렇죠. 사실은 아니, 잘 모르잖아. 그 사람이- 회복할 시간이 아, 필요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자베스가 깨어났는데 이때 거의 한 200살 정도 되는 노파가 돼서 깨어납니다. 분장산 받을만 하죠. 이것도. 근데 사실 이것도 가는 도중이었다. 그렇지 않아요? 완전 뭐 등도 굽고 진짜 머리카락도 이제 안 나. 거의 골룸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거의 걷지도 못할 수준으로 했는데 또 잘 뛰어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뒤에 건 웃겼어. 자꾸 뛰어다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계속 이제 중단하겠습니까라고 이제 상담사가 계속 물어봤잖아. 네. 그때마다 이제 단념을 했는데 이때서야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 그 거실에 자기 사진 되게 자랑스럽게 걸어놨었잖아요. 되게 큰 거. 요걸 보면서 이제 후회를 해.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아름다웠어. 이때도. 지금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다 못해 너무나 추하게 변했지. 아니 그리고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단제 요걸 또 이제 수령한 다음에 요거 이제 수한테 주사를 하면은 끝나는 것 같아. 그런데 주사하는 중간에 갑자기 또 이제 변심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아까운 거야. 그치? 막 그 뭐. 난 네가 필요해 막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 자신은 완전히 늙고 추한 몸이 되어버렸는데 수는 너무나 밝게 빛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 뭐 그 연말 전야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아예 자신의 정체성을 수한테 전가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주사하다 단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심폐소생술로 막 살려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교체 키트도 원래 손목에다 꽂아서 이제 교체를 하고 이랬잖아요. 안 되니까 그냥 심장에다 박아버리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수가 깨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둘 다 깨어난 건 처음이잖아. 네. 그렇게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의 수는 그 엘리자베스가 자신한테 했던 요 상황을 단박에 이제 캐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노인이 된 엘리자베스를 무차별 폭행을 해서 죽입니다. 살인을 하지. 진짜 그냥 발로 차가지고 터트려 주시잖아요 거의. 그치. 뭐 세면대에 거의 얼굴을 뭉개는 수준으로 폭행을 한 다음에 정말로 배를 뚫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근데 갈겨질 하잖아. 지가 척수를 그렇게 쪽쪽 뽑았으니 얼마나 뼈가 약해져 있겠어. 으스러졌지 그냥 조금만 쳐도. 뭐 그런 식으로 뭐 효과음도 표현이 되고 있고 뭐 그렇게 됐지. 아무튼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잡아먹혔다. 뭐 죽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엘리자베스가 사망을 했으니까 척수액도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뽑을 건 뽑고 그렇게 하든가. 이제 증발을 한 상태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신년 전야제 리허설을 위해 방송국으로 가는데 안정제가 없으니까 막 되게 불안하잖아. 근데 요 상황에 갑자기 이가 빠지기 시작을 해. 그리고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귀도 떨어져요. 아니 근데 이도 뺄 때 이거 하나 빠졌으면 나 같으면 그 상황 그냥 박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오히려 그걸 빼고 있어. 계속 왜. 빼.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감독의 악취미가 있더라고. 귀도 아무리 귀걸이가 크다고 해도 귀 자체가 떨어지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뭐 안정제는 없잖아.
활성제를 남겨놨던 거야. 그 활성제 분명히 한 번 사용 후 폐기라고 돼 있었는데 그렇지. 그걸 그쵸. 또 남겨놨어. 꼭 그렇지 남겨놓을 것 같았어. 하지 말란 건 다 해야지 그치. 끝까지 뭘 볼 수 있다. 응. 그 활성제를 남은 걸 자기한테 투입을 해. 응. 그랬더니 몸 안에서 새로운 몸이 태어나죠. 또 한 번. 아니 그 거기 그때 활성화할 때 맨 처음에도 눈에서 눈동자가 2개로 분화됐었잖아요. 여기는 막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여러 개가 됐잖아. 망했구나. 그리고 자막에 이렇게 또 몬스트로 엘리자수 이렇게. 이거 몬스터지 몬스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정말 피떡이 된 요런 몰골은 플라이 이후로 본 적이 없었다. 옛날에 레비아탄의 마지막에 이제 보스몹 이런 형상이었거든요. 레비아탄이 뭐야? 옛날에 그 크리처 영화 있어요. 에일리언 비슷한 아류. 레바이어선. 뭐 그거지. 한국 개봉명은 레비아탄. 아니 그래서 얼굴은 뭐 그냥 그런 형태의 모습을 봤으니까 그냥 그럴 만한데 뒤에가 진짜 사람 얼굴도 있고 모도 그 있고. 데뷔모 얼굴 박혀 있고 나중에 팔도 뒤로 튀어나와 그 있고. 유방이 듯한 한 건 막 뱉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진짜 유방을 똑 뱉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이 감독의 악침 정말 대단하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됐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영화 끝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굳이 방송국으로 다시 갑니다. 이 몸을 해가지고 드레스를 어떻게 꿰어 입어요. 거의 꿰어 넣어. 그리고 얼굴은 그 엘리자베스 그 사진 그 찢어가지고 붙이잖아. 접착제로 묻혀. 그리고 귀걸이도 아무데나 그냥 막 뚫어가지고 살에다 찔러 넣어. 지금 거의 슬라임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그 피떡 느낌으로 막 몸이 그렇게 돼가지고 막 마구 이제 뭐 분화가 됐겠지 세포가 그런 형태인데 결국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몰골을 해서 갑니다. 근데 갔더니 이제 쇼가 시작이 됐어. 막 무희들이 막 춤을 춰요. 무희들도 막 방송국 이래 되는 거야? 가슴을 까고 다들 춤을 추고 있더라고. 그래 이게 말이 돼? 19금 뭐 그런 거. 이러니까 5천만 명이 보나 보지.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지. 근데 거기 애는 없어? 애도 있던데 보니까 애도 막 말이 보고 돼? 있잖아.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뭐 그 정도야. 엉덩이 다 까고 있고 가슴도 까고 있고. 요런 춤추는 무대에 이제 뒤늦게 등장을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처음엔 눈치를 잘 못 채고 있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웃겼어요. 그쵸. 근데 잘 모를 수 있어. 막 그 조명이 너무 세고. 아니 어. 그때 그 뒤에 무대에서 올 때 사람들이 오셨어요 막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 거죠. 사진으로 보고 엘리자베스 왔네. 그리고 막 이상한 목소리로 말하다가 눈에서 막 유방 같은 게 뚝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장내에 경악하면서 이제 막 이제 뭐 갑자기 난리가 난 거지. 크리처가 됐지. 몬스터다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난리가 난 상황에서 또 용기 있는 사람은 이 몬스터를 향해서 무슨 마이크 스탠드 같은 걸로 머리를 쳐서 날려버려요. 그렇지. 터졌잖아요 거의. 날라갔어. 근데 갑자기 또 재생이 되더라고. 근데 또 손은 잘렸는데 그거는 재생이 안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네. 피 분수 쇼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거 언제 끝나 하는 정도로 정말 그 피 분수 쇼를 오래 하잖아. 거의 캐리 이상급으로 하더라고. 관객들이 다 피범벅이잖아. 그래서. 그걸 그렇죠. 또 막 돌리면서 막 부감으로 막 찍어서 보여주고 그래서 와 이게 이 감독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대단하냐면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금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과감하게 깬다기보다는 정말 의식을 아예 처음부터 못한 듯한 느낌이었어 나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 이거 예술 영화였잖아. 그러니까 눈에서 유방 뽑아낼 때부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말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방송국 밖으로 이제 엘리자수가 도망을 갔지. 그리고 곧이어 이제 막 몸이 분해가 되면서 길바닥에서 완전히 그 피떡이 돼요. 근데 이때 마지막으로 그 엘리자베스 얼굴, 데미모 얼굴 쪽만 막 혼자 막 기어가. 그러고 가서 어디서 멈춰 서냐? 그 명예의 거리 자기 이름 위에서 갑자기 멈춰 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팍 터져버린다. 뭐 하늘에서 뭐 별 떨어지는 거 좀 이렇게 보다가 웃으면서 그냥 피떡이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항상 보는 장면에서 야자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야자수가 한 개였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되고 이제 3개가 되고 이러거든요. 이제 자아가 분열된다는 느낌을 아주 또 손쉽게 담아내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아마 3개였나 하나였나 뭐 여러 그런, 개였던 것 뭐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죽는다. 언제 사라진다. 승천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악취는 이거지. 다음날 청소차가 요 피떡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까지 나오면서 끝납니다. 스미스한관이다. 진짜 너무 놀랬고 근래 본 영화 중에 가장 괴물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동화적이잖아. 거의 생략을 많이 했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 되고 단순한 면이 있는데 네. 그것 자체가 메시지를 정말 선명하게 만들었고 네.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그 이미지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 정말 효과적인 장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작 리벤지도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시하고 싶은 게 너무 명확한 거야. 어떤 복수극이야 제목 그대로. 근데 거기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막 피가 터지고 뭐 하고 이런 것들 그 선명한 어떤 색감과 대비되는 뭐 그런 어떤 명조와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각본을 아주 쉽게 쓰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복잡한 건 아니고 단순한 그 어떤 이미지, 단순한 내용을 그냥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위해 이제 서사가 복종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이것 자체가 어떤 동화를 만드는 데는 훨씬 더 좋은 효과로 작용했던 건 분명하고 그래서 와 진짜 오랜만에 진짜 재밌는 영화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데미-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러니까 데미모가 또 계속 입고 나오는 코트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 되게 정말 화려한 색깔을 엄청 잘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방송국 복도도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음. 그리고 그 장면은 사실은 샤이닝의 이제 복도랑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그 2002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장면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그런 건데 뭐 영향을 받았겠지. 그럼 그냥 만들진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런 면을 보여주기 굉장히 탁월한 작가구나.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엉덩이도 좋아하시고. 취향이 잘 맞았네 아주. 아, 나 엉덩이보다 그러니까 나 엉덩이 완벽했네, 완벽했어. 아니 나 엉덩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한주평이 그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네. 저 엉덩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한주평이요? 아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한줄평 준비해 온 사람부터 먼저 해봐요. 저 할게요. 욕망이 희망이 될 때 단일화는 실패한다. 아 단일화 참 좋아하네. 요즘 핵심어잖아. 요즘 트렌드야, 트렌드. 저는 이렇게 할게요. 데미모어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오 미와 젊음의 찬미를 비판하며 휘몰아치는 괴물 같은 영화. 그렇습니다. 네. 바꾸길 잘했죠. 아, 네. 원래는 베르사유의 장미 하려고 했었잖아요. 아, 그랬나요? 우리. 그거는 제가 봤으니까 어제 뭐 봤어요 얘기할게요. 그러세요. 야 너무 비교된다. 베르사유의 장미하려다 서브스턴스 했대요. 얘네 성향은 뭐야? 얘네 엉덩이 진짜 장미로. 좋아하나 보다. 막 그러겠지. 우리 혁명도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화 예고할게요. 네. 다음 화는 우리가 또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우리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 그렇죠. 나오면 대부분 건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HBO의 명작 드라마죠. 게임 명작을 또 원작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편 하겠습니다. 네. 안 보신 분들 미리 땡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즌 2 방영 중인데 그것도 따라잡으면서 계속 볼 만큼 굉장히 흥미롭고도 재밌는 작품이랍니다. 네. 자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맞춰볼까요?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블렛!